그러니까 주로 음악이나 미술에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동탄 목동 이음터에 특별히 이와 관련한 특화 분야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목동 이음터라는 지명 자체의 이름은 그 얘기가 동탄면 목리, 그래서 전통의 우리 그 음면에 있는 리,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목동이라는 지명이 준비가 된 거고요. 이것도 마을 공동체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름이고, 저희 이제 그 목동 이음터의 시설은 음악과 미술인데, 저희가 동탄 이 신도시에 여러 개 그 이음터가 들어서는데, 신도시다 보니까 밀집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음터별로 좀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동탄 중앙이음터는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꼭지와 ICT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어떤 아이들이 메이커스페이스의 역할을 하면서 3D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목해 보는 이런 공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탄의 두 번째 이음터가 다원 이음터, 다원 중학교 옆에 있는데, 거기에는 연극, 영화, 크리에이터, 미디어 이런 예술 분야하고 마을 공동체를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시설과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동탄에 있는 세 번째 이제 이음터인데, 여기는 이제 음악과 미술 분야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음악은 이제 클래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음악, 실용음악 할 수 있는 밴드 연습실 뭐 이런 것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범위가 광범위한데, 디자인과 연관된 부분들 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 공간, 그 다음에 회화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웹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일하게 또 준비되어 있는 도예 공간. 한때 그 도예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도예 공방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또 안에서 학교 연계 수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초등 3, 4학년 교육과정에 도예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연결 공간이고 학교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예 공간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래서 예술의 하위 분야들이죠. 이런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제가 이 동네 다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6.25의 현수막으로 크게 붙어 있었던 게 목동 감동 이렇게 딱 써져 있어서 목동에 가면 감동을 받나?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개관 전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몇 개 또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진행하셨던 프로그램들이 이 목동 감동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건지, 또 앞으로 또 그렇게 목동에 감동을 만들어 주실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시설을 준비하고 나서 개관 전에 3가지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을 디자인 워크숍. 그래서 현재 준비되어 있는 공간들을 우리 마을의 주민분들이 한번 둘러보시고, 여기에 시설이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면 좋겠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또 하면은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그 주민들의 수요조사 겸 차원에서 디자인 워크숍이라는 것을 했고, 거기에서 약 한 40개가 넘는 그런 과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부분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이제 그 제시된 어떤 안건들에 대해서는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목동 감동, 말 그대로 감동을 주자. 그 다음에 감동, 또 말을 뒤엎으면은 동감. 그래서 마을과 소통하는 자리를 한번 처음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게 목동 감동 했던 제가 포스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탄절을 전후해서 과거에는 길거리에 이 성탄 캐롤도 많이 울려 퍼지고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 축제 개념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200~300명 오면 되지 않겠나 했더니 700분이 넘게 오신 것 같아요. 아이들과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고, 그래서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지난 1월 초에는 또 저희가 그때 당시 포스터인데 이게
신년음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에 있는 그 합사 앙상블을 초대해가지고 신년음악회를 한번 가져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여기 짧게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80석 정도 들어갈 공간인데 과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실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웬걸요? 2시간 전부터 줄을 서가지고요. 당일날 이게 공연장 안에 입장하신 분이 약 한 240여 분, 그리고 늦게 오신 분이 한 120, 30분 정도가 입장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그 제대로 된 어떤 준비만 한다면은 정말 그 공연이 됐든 또 참여하는 프로젝트든 오실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욕구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앞으로도 계속 좀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프로젝트는 이제 비어있는 공간에 뭐 벽화를 그린다거나 조각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첫 사진전, 그래서 가족 사진 전부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1층에 이제 카페 공간이 있는데 아직은 지금 의자하고 기본 테이블밖에 없습니다. 너무 허전해요. 근데 이 공간 지금 저희가 꾸미지 않고 있습니다. 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카페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만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그 프로그램들도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준비해서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도예 공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한번 맛보기 프로그램의 이런 부분들 또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음악 미술의 전공자들이 이용하는 공간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연습실로 제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또 마을에 있는 학원이나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침범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예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도구를 활용해서 정말 즐겁게 놀자. 그래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개관식 행사가 뭐 수년 됐습니다만은 그 슬로건이 예술 놀이터에서 놀자. 이거였어요. 우리 아이들도 놀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목동 이음터의 핵심 가치를 4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연결, 서로 간에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연결을 통해서 협력을 좀 해보자. 그리고 협력을 이렇게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 나가다 보면 여기에서 경험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즐거움이 없다면 스스로가 나설 수가 없죠. 그래서 연결과 협력, 경험, 즐거움 이 4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잡고 모든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저 혼자 또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저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을과 함께 모두가 함께 동행하면서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공간, 그리고 여기 오면 정말 편안한 공간, 또 뭔가 해보고 싶은 공간, 이런 공간으로 만들고 각종 동아리도 구성을 해서 이 동아리들이 활성화돼서 활동하다가 또 이렇게 재밌고 하면은 이거 사회적 기업이나 또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일종의 어떤 직업적인 미래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강사로 활동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연결시켜주는 이런 부분까지도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저처럼 연구를 하거나 또 아니면 뭔가 지금 이미 또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많이 논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뭘 하고 제대로 놀아봤지? 또 지금 뭘 하고 놀고 있지? 하면은 의외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친구들이 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논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뭐 저희들은 뭐 술 마시고 뭐 몇 가지로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그 스마트폰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 마을의 인문학을 처음 시작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꼭지는 여가 생활의 좀 질을 개선해보자. 근데 그것을 인문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인문이나 마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는 지금 마을 곳곳을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이음터, 특히 또 이 동탄 목동 이음터가 이런 인문학과 마을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여가를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센터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인문학에 대한 부분은 약 한 7, 8년 정도 됐나요? 그때부터 뭐 여러 지자체나 또 기관에서 뭐 인문학 아카데미, 뭐 인문학 특강 많이 했죠. 인문학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인문학적인 소양, 목표의식,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뭐 철학적인 이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동탄 목동이음터 센터장으로 오면서 과거에 이제 그 대학교 80년대 다니면서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부분이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세 번째 욕구가 어떤 사람과 소속에 대한 욕구, 사람의 욕구를 이제 마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한 건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기를 존중하는 이런 욕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욕구를 구현할 수 있는 곳이 이곳 이음터 같다. 그래서 마을에 이런 것들 계신 분들이 이음터에 와서 이 세 가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동아리를 구성해서 와가지고 하는 건 동아리는 단체에 소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죠. 또 저희가 동아리 활동하고 여기 이음터에 와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을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을 찾을 수 있겠다. 또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할 때 저희는 보통 아이들은 시설이 개관을 하고 나면은 한 6개월 정도 간을 본다고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놀 만한 공간인지. 그래서 저희 그 어지간하면은 타치를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재밌게 놀고 그러다 보면 뭔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존감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기획해서 어떤 것들을 해나갔을 때 성취 욕구를 볼 수 있죠. 그게 이게 자아실현의 욕구하고 접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어떤 부분이겠지만 의외로 쉽게 우리 곁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좀 세팅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인문학과 접근되는 부분이 그렇지 않겠느냐. 또한 이제 아파트라는 이런 단절된 세대, 요즘에 세대에 살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 와서 이게 봉사 활동을 하면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술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같이 함께 하면서 역시 힐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봉사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봉사는 힐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가서 봉사를 하는 거지만은 주는 것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내가 힐링을 오히려 얻는 게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봉사가 아니고 나를 위한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이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간 여건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 인문학하고 접근되면서 풀어나가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마을의 인문학을 보면서 이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실 이미 인문학은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또 인문학 프로그램들이나 인문학 강좌는 정말 홍수처럼 넘쳐난다는 거를 보면서
그럼 우리의 인문학은 어떻게 달라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무언가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삶의 변화라든지 또 그 삶의 변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소득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인문학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센터장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좀 포괄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우리 지역 특성상 대체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이 마을에서 계속 크면서 청소년 세대로 또 청년 세대로 또 성장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 세대들이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또 우리 이음터에서 목동 이음터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우리 또 인생의 선배 세대로서 귀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목동 이음터에서는 마을학교를 두 가지의 꼭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솔방울 학교 그리고 소나무 학교 이 두 가지를 컨셉을 준비를 했어요. 인근의 그 학교들이 교목이 묘하게 소나무예요. 근데 이 소나무라는 용어는 소통하고 나누는 무리. 그래서 소나무입니다. 어떤 의미냐? 솔방울 학교는 개개의 어떤 그 과제로 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소나무 학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솔방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중학생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마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 학급의 급수에 상관이 없이 모든 마을의 청소년들이 어울려서 놀았어요. 지금은 가정에 아이가 하나 내지 둘이밖에 없다 보니까 이 위에 선배도 모르고 누나 언니도 몰라요. 후배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왔을 때 직장에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또 잘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진로로 또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제 청년들에게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도예 공방이 있는데 이게 그 도예 작가들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다고 합니다. 아주 상위에 있는 작가들은 여러 건물을 지을 때 이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속된 말로 먹고 살기가 편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그 대학생들 또는 석박사 과정에 있는 이 그 젊은 청년들은 이게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음터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대학 교수님이 와가지고 안 가르쳐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학교 다니는 형 누나 또는 이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부 과정에 있는 요 분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경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가르쳐본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되풀이돼서 방과후 학교 교실에 교사나 강사로 갈 수도 있고 또 작지만은 용돈도 벌 수 있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키우고 여기에서 또 잘해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부를 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이 청년 실업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은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거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예술 놀이터라는 거죠.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즐기고 그 가운데서 인생이 있고 그 가운데서 삶이 있다. 그래서 즐겁게 놀면서 즐겁게 여기에서 뭔가를 해보는 메이커의 공간 목동 이음터가 정말 즐거움이 다른 동탄 목동 이음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